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정체성의 심리학 박선웅 지음. 나를 그냥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의 차이. 첫째로 자기 개념과 구분되는 정체성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자기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다. 예를 들어 이 윤서의 답변을 통해서는 본인이 여자인 것이 자신을 더 자신답게 만드는지, 아니면 독서를 좋아하는 것이 자신을 더 자신답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평면적인 자기 개념들이 갈등과 타협, 고뇌와 결단의 과정을 거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과 다른 부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상당 부분 결론을 낸 사람이다. 예를 들어 17살의 이 윤서가 22살이 되었을 때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학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자. 아마도 이 윤서는 앞으로 생물학과 교수로 살며 여러 생물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운동에도 힘을 쏟고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렇듯 소수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또 그리 재미있지 않은 여행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는 못하더라도 생명의 신비를 연구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만약 글쓰기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윤서는 작가의 삶을 기획할 것이다. 자신의 관심사인 생물학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알려주는 글을 쓰고 이런 글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독교적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나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공부하면서 생긴 갈등을 소설로 풀어낸 니코스 카잔차키스처럼 자신의 사상적 갈등을 멋진 글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방탄소년단의 팬으로서 이윤서는 세계 음악 무대에서 변방이었던 한국 출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개념이 정체성으로 탈바꿈하는 일이 반드시 기존 자기 개념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기 개념들의 특별한 융합이 전혀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으며 했던 발표라고 생각한다. 이제 10년도 더 지난 이 발표는 여전히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설로 칭송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 발표가 특별한지를 분석한 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발표에서 잡스는 애플은 지금껏 세상을 바꾼 제품들을 여럿 만들어냈고 이제 그런 혁신적인 제품을 세계나 선보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첫째는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넓은 화면의 아이팟입니다. 둘째는 혁명적인 휴대전화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기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넓은 화면의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전화,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기기, 아이팟, 전화, 인터넷 통신기기, 아이팟, 전화. 감이 오시나요? 이들은 세 개의 독립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아이폰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아이팟, 전화, 인터넷 통신기기는 아이폰을 아이폰으로 만드는 중요한 특징들이라는 면에서 자기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 각각은 아이폰이 아니다. 세 가지 개별 장치를 고무줄로 서로 묶어 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이폰이 아니다. 아이폰은 그 셋이 융합됨으로써 창출되는 새로운 무엇이기 때문이다. 잡스는 이 발표를 통해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기계의 고유한 정체성을 불어넣었다. 이 발표가 뛰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체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서 나는 관중들로 하여금 하나의 사물이 정체성을 획득하는 순간을 체험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다음으로 정체성이 자기 개념과 구분되는 특징은 조화와 일관성에 있다. 이러한 조화가 가능한 이유는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윤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 넓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생물학 관련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과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생각은 서로 충돌할 것이다. 하지만 생물학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면 넓은 인간관계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신에게 귀의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을 대하기도 조금은 더 쉬워질 것이다. 궁극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물학에 대한 관심과 글쓰기, 환경보호, 무신론, 학자로서의 삶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이윤서의 삶을 기둥처럼 떠받치게 될 것이다. 내가 보스턴에서 유학할 때 보스턴 산악회라는 모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지인이 있다. 이 친구는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교인 미시간 대학교에서 생물학과 미술을 전공했고 이후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과에서 박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했다.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과 박사과정 학생, 하버드라는 이름으로 뇌과학이라는 분야로, 그것도 학부생도 아닌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었던, 아마도 논문 몇 편 쓰고 졸업만 하면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친구는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늦은 시간 연구실에서 뇌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싫어 눈물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술로 유명한 인근 대학교에 석사과정 학생으로 들어갈 생각도 했었다. 정체성 문제로 고뇌하던 이 친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모교인 미시간 대학교였다. 박사과정으로 입학하면 3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요구사항이 뇌과학에 대한 지식을 미술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미술을 좋아하고 뇌과학을 전공했다는 자기 개념. 웬만해서는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두 자기 개념 사이에 갈등했던 이 친구에게 두 가지가 조화롭게 융합된 정체성은 그렇게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포함한다. 정체성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은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삶의 여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자기 확신 역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다 와 같은 답변은 자기 개념이 될 수는 있어도 정체성은 될 수 없다. 심리학자 최인철은 프레임에서 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다. 하루 종일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는 유쾌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이 사람의 표정은 항상 밝았다. 누군가 이 환경미화원에게 어떻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에게 환경미화원은 자기 개념에 지나지 않겠지만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프레임에서 소개하는 이 일화 속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을 쓴 니이츠 하루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 잔류한 일본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17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어를 하지 못해 말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 일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청소 일을 하고 있다. 현재 하네다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1997년 전국 빌딩 클리닝 기능 경기 대회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고, 그녀가 출연한 NHA 다큐멘터리 프로페셔널의 조건, 청소의 프로편은 2015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묻자 하루코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을 하는 이상 저는 프로잖아요. 프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딱히 누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청소를 해야만 사방이 온통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듯해 행복합니다. 그렇게 정화된 모습을 보면 제 기분까지 좋아지니까요. 나아가 그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객들이 공항에 와서 참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하루코에게는 청소는 더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도 기쁘게 하는 의미가 가득한 일인 것이다. 나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정체성이란 단어는 여러 맥락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직업 정체성, 성 정체성,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교수로서의 정체성 등 끝이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체성은 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여러 정체성 중에 하나가 곧 개인적 정체성과 일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교수로서의 삶이 내 인생의 99%라고 한다면 내 정체성은 곧 고려대학교 교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면적이지 않고 정체성은 하나의 사회적 역할로 표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벗어버린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은 어떻게 표현되고 또 경험될까? 한 가지 방법은 형용구가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읽고 싶은 논문을 100쪽씩 출력해서 등교했던 한 학생은 하고 싶은 연구가 넘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이 표현에서 한창 머리가 팽팽 돌아가
해보고 싶은 연구 아이디어가 많은 연구자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다른 학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를 통해 통통 튀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학생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북한에서 온 다른 학생은 이전에는 남과 북 사이에 낀 샌드위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남과 북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작은 표현의 차이지만 이를 통해 탈북민으로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했던 14살의 소녀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찾아 제 갈 길을 가는 성인으로 성장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형용구를 포함하는 한 문장으로도 나름 자신을 잘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자신이 되었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지 등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어 병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아이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큰 삶의 의미를 느껴 의협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항상 아픈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 의사는 안정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해 단순히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말이 앵무새처럼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로 표현된 개인의 정체성을 심리학에서는 서사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